PBR 기준으로도 따져도 저평가, PER 기준으로 따져도 저평가, 이익을 기준으로도 저평가, 성장성으로 봐도 저평가, 그냥 싹 다 저평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종목, 안 찍는 게 이상한 종목. 자, 좀 더 자세하게 저랑 같이 알아보죠.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대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단타장이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8,4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이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계좌에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 제가 재무 그리고 사업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곁들인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요, 그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또 그 기업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딱 단타장이 유튜브 채널만 시청하셔도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 바로 이 채널 하나로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버튼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서비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기업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왜 오늘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경기에서 이제 호경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은 불경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호경기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라는 게 한번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바로 친환경 자동차로의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이런 혁신이 자동차 쪽에서 가장 주요한 안건 중에 하나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기업은 바로 이 친환경, 전기차나 추후에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트렌드에 맞춘 수혜를 받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성장성도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지금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가 뭐 납득이 되겠지만, 우리가 5년 뒤 10년 뒤까지 그거를 끌어와 가지고 땡겨서 성장성을 반영을 한다? 글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2차 전지에서 더 나아가서 친환경차라든지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들이 앞으로 많아졌을 때 수혜를 보는 섹터가 바로 차량 경량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배터리라는 게 사실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배터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로 전환을 했을 때 이 무게 자체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효율도 안 나오고, 연료 효율이 안 나오면 에너지를 더 쓰고, 에너지를 더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어쨌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연료 효율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데, 거기에서 차량의 무게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가장 숙명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연료로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랜 시간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힘을 조금만 들여도 더 오랫동안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연료 효율을 높이는 게 지금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로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차량 경량화에 있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오늘의 기업, 성우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지난번에 서현이화를 설명해드렸는데, 성우하이텍은 현재 시가총액이 서현이화보다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사업 규모도 좀 더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21년도에 한 차례 부각이 되고 나서 2023년도에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상승했던 구간까지 다시 눌림목을 주면서 지지를 맞춰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1년도 고점을 이제 지지라인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라 8,000원 아래로는 주가가 어지간해서는 이 지지라인을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상 종가 기준으로는 8,000원 아래로는 어지간해서는 지지를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금 추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23년도 경기 침체 이슈로 한번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23년도 이런 고점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것 역시도 구조적인 성장이 지금 사이클상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우하이텍이 어떤 기업인지 좀 보시게 되면요, 현재 시가총액은 8천억이 되지 않는 수준인데 7천억대 후반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순이익이 400억도 안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는 이미 1000억대를 넘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별도로 하게 되면 순이익이 더 많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미 1000억대를 넘어서고 한 1200억, 1300억대가 3분기까지만으로도 이익이 잡혔어요. 4분기까지 합산하게 되면 거의 뭐 1500억 캐파까지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22년 대비해서 뭐 더블 정도 날 것 같고 24년, 25년으로 가게 되면은 순이익은 더 올라갈 거고 매출도 더 올라갈 거예요. 이유는 구조적으로 이제 훨씬 더 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자동차 시장으로 넘어갈수록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유럽 시장은 친환경이 먼저 도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침투가 많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뭐 북미 시장,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남미 쪽,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제대로 침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훨씬 더 보급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 확장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하게도 친환경 관련해서 이 차량 경량화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차체를 생산하는 성우하이텍이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차체 부품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차체 있죠. 겉에 이제 뼈대 같은 거. 이런 거 범퍼 레일이라든지 사이드 멤버나 차체 바닥이나 외부 패널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차체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그 틀.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1세대 파트너고요. 지금 현대기아 그룹의 매출 의존도가 90%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쪽에 치우쳐져 있죠.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거기에 그냥 바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중국이나 인도나 유럽이나 멕시코, 러시아 이런 데도 현대차 그룹이 진출하면서 같이 진출한 기업입니다. 애초에 현대기아랑 따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의존도 90%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겠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차가 이제 해외로 진출하면서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뭐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볼보, BMW 이런 기업의 해외 공장을 건설하면서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현대기아 매출 의존도가 높았는데 현대기아가 해외 진출을 하면서 같이 해외 진출을 하다 보니까 해외 공장을 설립하다 보니 유럽의 BMW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하게 되고 뭐 독일 공장을 통해서 다른 이제 기업들 뭐 독일로 이제 진출을 하면 뭐 독삼사 BMW야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뭐 벤츠라든지 아우디 뭐 그런 포르쉐 다른 이제 기업들에도 진출을 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공장이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이야 90% 정도 매출 의존도가 있지만 훨씬 더 다른 이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 해외 업체들까지도 고객사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딱 눌림목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절호의 찬스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익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억 정도라고 봤을 때 최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은 넘어가야 되는데 8천억도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2배는 가야 돼요. 주가가 최소한 지금보다. 그리고 PBR 역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0.57인데 뭐 별도 기준으로 따지면 0.59. PBR도 역시 지금 저 PBR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최근 트렌드랑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배당도 나쁘지 않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ROE라든지 지금 7%대인데 더 올라가겠죠.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ROE 역시도 지금 뭐 15%, 12%, 18% 일단 두 자릿수 분명히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 얼마나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최소 10%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로 꾸준히 나오다가 3분기만 뭐 7%인데 10%, 10%, 7%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최근 흐름이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죠. 100%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본 총계만 보더라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자본 총계 기준으로도 1조 2천억을 넘어가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8천억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본 가치로 PBR 기준으로도 따져도 저평가, PER 기준으로 따져도 저평가, 이익을 기준으로도 저평가, 성장성으로 봐도 저평가, 그냥 싹 다 저평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종목, 안 찍는 게 이상한 종목.
자, 좀 더 자세하게 저랑 같이 알아보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내연기관차 소나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셰시 각가지 다 따져봤을 때 통합으로 봤을 때 한 1500km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소나타랑 비슷한 급으로 봤을 때 아이오닉 6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2000km가 좀 안 돼요. 그러면은 거의 한 500km가 좀 안 되는 정도로 전기차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더 가볍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엔진은 150kg밖에 안 들어가는데 배터리 시스템이 450kg. 배터리 무게가 어마무시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차량 셰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900kg로 더 나가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더 무게가 나가다 보니 차량 경량화가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80 기준으로 IC가 내연기관차라는 뜻입니다. G80 내연기관차는 2000km가 좀 안 되는데 G80 이제 친환경차로 넘어가게 되면 배터리 기준으로 가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2200km를 넘어가요. 300k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게에서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불리한 점을 많이 안고 갑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내연기관차보다 수백 킬로가 더 무거워지다 보니 연료 효율이 안 나오죠. 똑같은 에너지를 썼을 때 더 멀리 가야 되는데 더 조금밖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차량을 경량화시켜야 되겠죠. 뭐 배터리가 무겁다 그러면 어디서 무게를 낮춰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차체에서 무게를 낮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차체에서 철판을 사용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 뭐 내연기관차에서는 철판 이런 걸 많이 썼잖아요. 철판 철로 쓰는 거 차체에다가 이거를 지금 사용 비중이 70%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고 경량화 소재를 쓰기 시작하면서 철판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스 용접 경량화가 지금 주요 기술로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차체인데 이 차체라는 게 대물 부품이란 말이에요. 크기도 크고 무거운 거예요. 배터리도 물론 무겁지만 자동차 그 뼈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체를 구성하는 이 성우하이텍에서 만드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가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면 현대차, 기아차면 기아차 이 공장 근처에 공장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 조달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성우하이텍에서 차체 만든 다음에 기아차나 현대차로 빨리빨리 넘겨줘야 됩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손해입니까? 이게 왔다 갔다 그냥 운송 비용부터 해가지고 난리죠. 또 가벼운 물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현대기아차가 해외에 공장을 지을 때 같이 그냥 그 근처에다가 지어버려요. 엄마 따라가면 아들 따라가듯이 그냥 세트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기아차 해외 진출하면서 성우하이텍도 같이 해외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에요. 후드, 그 다음에 펜더, 멤버, 범퍼, 그 다음에 여기 펜더 멤버, 대시, 그 다음에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차 문, 문짝, 리어 플로어, 백, 쿼터, 자동차 이제 뼈대 부분이에요. 이런 거 다 그죠? 자동차 문짝이라든지 후드라든지 범퍼라든지 이런 거 겉에 이제 뼈대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걸 만드는 업체인데 이거를 경량화하는 데 지금 성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현대차 그룹의 1세대 파트너기 때문에 뭐 지금 현대차 스타트 할 때부터 같이 그냥 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업력도 짱짱하고 현대기아차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클림쉘 후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후드라는 게 뭐 보닛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 뚜껑이잖아요. 자동차 앞판 뚜껑. 이거를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뭐 엔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 여기 앞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용어로 왜 클림쉘 후드라고 하냐? 클림쉘 후드가 뭔지 요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 엔진룸을 덮는 이 후드 요거를 이제 클림쉘 후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옆부분 있죠. 옆부분 감싸는 요 팬더 부분까지를 그냥 하나로 다 일체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인 부품으로 이제 면과 면이 만나는 이 선 있죠. 그런 것들도 그냥 다 최소화해서 다 이어지게끔 통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조각조각 이게 조립해 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그 이음새도 별로 없어지니까 굉장히 유려하고 끊기는 부분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하이테크 이미지도 생기고 굉장히 좀 첨단 기술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이제 패널로서 만든 걸 클림쉘 후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경량화 해가지고 성우 하이텍이 만들어가지고 제네시스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요. 아이오닉 5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아이오닉 시리즈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이오닉 6에도 납품하고요. EV6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지금 이 GMP 기반 전기차 시리즈들이 있어요. 아이오닉 5나 6나 EV6나 뭐 현대나 기아에서 들어가는 전기차 시리즈에 지금 요 클림쉘 후드를 성우 하이텍이 제공을 하고 있다. 납품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제네시스 여기에도 지금 성우 하이텍이 납품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네시스의 모든 차종에 들어가는 클림쉘 후드를 성우 하이텍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임 끝났죠? 그리고 성우 하이텍에서 이것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도어, 차 문짝. 그 다음에 지금 PBV 풀 라인업을 구축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데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중에서 기아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PBV 라인업이거든요. PBV라는 게 뭐냐면 펄포스, 목적에 맞는 자동차를 베이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냐? 그러니까 이 차 뼈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뚜껑을 목적에 맞게끔 바꿔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병원용 차량이야. 그럼 병원용 차량 껍데기 위에다가 씌우고 이거는 운송용 차량이야. 그럼 운송용 차량 껍데기를 씌우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효율성을 가미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의 이제 뼈대를 가지고 위에 이제 뚜껑을 다르게 씌워가지고 옷을 다른 걸 입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용 차량이다 혹은 카페 차량이다. 요새 여러분들 카페 차량 아세요? 카페 차라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딱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카페 이제 로스터링 하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막 카페 차 보내주고 이런 거 있더만. 그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자동차 뼈대는 그대로 있고 그 목적에 맞게 뚜껑만 바꿔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차, 카페차 이렇게 목적에 맞게 뼈대부터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면은 공장 라인업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하나의 공장 라인업에서 그냥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그냥 뚜껑만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풀 라인업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이즈에 따라서 그 차체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좀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배터리 케이스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니로라든지 코나 여기 후속 모델에도 지금 다 수주를 해가지고 아산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신규 투자로 한 720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터리 케이스라는 게 배터리 모듈 적재하는 요 케이스예요. 배터리 모듈이 있는데 요거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가 뭐 뚜껑이잖아요, 그죠? 요 뚜껑 요거를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소재는 알루미늄이나 이제 스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뭐 단가는 지금 아이오닉 5 기준으로는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부품이다. 니로나 코나에 지금 계속해서 납품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GM 그룹의 이제 자동차 소형 전기차에도 배터리 케이스 지지대를 이제 크로스 브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수주를 따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 GM의 소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혼다에도 이제 적용을 시킬 거라 혼다 쪽의 매출도 이제 발생할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배터리 팩 모듈에 있어서도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요 화면을 이제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배터리라는 거 배터리 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여러 개 이어붙여서 모듈을 만들어요. 이 모듈을 엄청나게 여러 개를 이제 한 공간에 몰아넣어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듭니다. 이게 사실 쉽게 설명해서 과대 포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자 봉지를 뜯었는데 그 안에 또 낱개 포장이 돼 있어. 낱개 포장을 뜯으면 또 그 안에 이제 과자가 들어 있어. 약간 이런 포장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죠. 이게 좀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거를 모듈을 삭제하자. 공간 활용을 높이자. 포장지 이렇게 여러 개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모듈을 키워가지고 그 안에 셀을 여러 개를 박아서 포장지 중간 단계 포장지를 그냥 생략하고 팩 안에다 그냥 배터리 셀을 쫙 깔아버리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쓰잘데기 없는 이 껍데기들도 다 이거 무게 나가는 건데 이거 무게 다 없애면은 자동차도 더 가벼워지고 연료 효율도 더 나오고 그래서 지금 CT핀이 뭐 지금 CT 어쩌구니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쉘2 팩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간소화하자는 거예요. 이 기술력.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자동차에다 그냥 아예 고정을 시켜서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체에다가 아예 팩 자체를 그냥 붙여서 생산을 해버리자. 그래서 이 프레임 바디에다가 아예 여기다 배터리 팩을 붙여버리고 그 안에 셀을 이제 뭐 이렇게 삼성 SDA나 LG 화학이나 뭐 엔솔이나 이런 데서 만든 배터리들을 여기다 이제 조립을 하는 식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랑 그 다음에 차체를 만드는 업체들이랑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대차랑 이제 현대차 그룹이랑 1세대부터 계속 같이 해왔던 그룹이랑 하겠죠? 당연하게도 성우 하이텍이랑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요 프레임 바디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플랫폼 자체를 좀 만들지 않을까. 차세대 바디 프레임을 만들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현대차 수소 트럭이라든지 수소 탱크 요 배터리 분야에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수혜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구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좀 과대포장이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BMA라고 불러요.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그리고 BSA라고 부릅니다.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그래서 이걸 이제 BMA 앞자리 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터리 셀이라는 거 여러 개 이제 붙이면 BMA가 되는 거고, 이거 여러 개 붙여가지고 팩 만들어서 조립 라인을 이렇게 만들면 요거 보이죠? 요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만들어서 이제 BSA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뭐하러 껍데기를 이렇게 많이 만드냐? 그냥 BSA 안에다 그냥 배터리 셀 그냥 이렇게 다 붙여버리면 되지. 껍데기인 이 BMA를 또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셀 투 바디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CTB 이런 것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거를 이 성화이텍이랑 같이 완전히 그냥 차체랑 배터리 케이스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언더바디 기술로 성화이텍이 또 우수상을 받았어요. 이걸 현대차 그룹 안에서 협력사 테크데이라고 해서 여기서 니네 기술 좀 뽐내봐라 이런 대회 같은 그런 날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간소화를 시키는 거죠. 차체랑 완전히 이제 일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현대기아차가 성화이텍이랑 같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진출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다시 호조로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5년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 뭐 3년 이렇게 됐을 때는 전기차가 우리 일상생활에 도입이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고요. 25년에서 26년은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테슬라는 거의 한 400만 대 정도,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은 300만 대, GM은 200만 대, 현대차 그룹도 한 200만 대, 포드도 뭐 한 1100만 대, 이 정도로 생산 규모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바로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 되면. 이때면 또 이제 경기도 호조가 될 거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이제 조달받는 그 기업들도 좀 다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한 개 기업이 아니라 북미에 이미 선제적으로 진출해 있는 성화이텍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 해외에 공장도 있죠. 뭐 유럽이나 미국에 이미 해외 공장도 다 진출해 있죠. 거기서 또 현대차 그룹에다가 레퍼런스도 확보해가지고 짬바,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짬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수십 년, 20년 이상을 현대차랑 같이 이거 차체 부품 만들어 오던 짬바가 있는 기업,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성화이텍을 야 니네 현대차 그룹이랑 20년 해오던 기업이야? 야 그럼 우리 폭스바겐이랑도 같이 하자. 공장도 거기 있겠다. 우리랑도 한번 해보자. 야 또 한국 기업들이 또 가성비도 좋네. 같이 해보는 겁니다. 또 독일이나 미국, 뭐 우리나라 현기차 뭐 여러분들 뭐 노조 가지고 난리라고 한다지만, 독일 미국 업체들 지금 노조가 그냥 끝발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단품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한 기업에만 의존하면은 갑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한테도 부탁하고 여기저기 이제 좀 활로를 뚫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이텍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공장에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멕시코에도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멕시코에 진출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 테네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미국이랑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붙어 있잖아요, 멕시코랑 이제 남미랑 북미랑. 그래가지고 미국 테네시 공장에 지금 GM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뭐 소형차 플랫폼 위주로 해가지고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다에도 이제 제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IRA 영향도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멕시코에서도 지금 전기차 투자 붐이 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GM뿐만 아니라 뭐 포드, 기아, 테슬라, 뭐 지금 BMW, 혼다,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데들이 지금 죄다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투자가 멕시코에서 지금 엄청나게 붐이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에요. 성화이텍이 같이 이제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 공장도 제가 중국에서 공장 생산 공장 인도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도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나라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소형차 위주로 또 이제 수익이 날 거니까 성화이텍이 여기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공장 실적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독일 공장 BMW나 폭스바겐의 차체 납품을 하면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24년도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북미 공장에서도 한번 20년도에 침체 겪고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죠. 인도 공장도 22년도 성장하다가 살짝 주춤했죠. 22년도에 경기 침체로 24년도부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나오면서 지금 구조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북미, 남미, 멕시코 기반으로 해서 인도, 독일까지. 그래서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북미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진출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에 있어서 핵심 수혜를 받을 거다. 자, 한국 공장 마찬가지로 매출이랑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기술력을 요하는 거기도 하고 단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애초에 판매하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출 양도 올라가니까 더블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아산 공장 매출도 배터리 케이스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년 대비해서 80% 성장, 22년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89% 성장. 어마무시한 성장이죠. 이런 식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멕시코 공장이랑 유럽 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2년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1분기만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유럽 공장 매출이 높습니다. 근데 멕시코 공장은 앞으로 성장할 이 모멘텀이 크다는 거예요. 유럽은 친환경이 이미 훨씬 더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들, 친환경 자동차들이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멕시코라든지 미국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 모멘텀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이랑 비교했을 때도 시가총액이 훨씬 더 좀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할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요즘에야 좀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명신산업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북미 전기차 업체양 그리고 현대차 그룹형 매출액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성화이텍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배터리팩 기반으로 한 기술력이나 배터리팩 케이스, 모듈 그리고 그걸 차체랑 같이 붙이는 성화이텍이 당연히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거 현대기아차랑 협업해서 차세대 현대기아차의 해외 진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의 수혜를 받는 차량 경량화 수혜주로서 성화이텍 지금 딱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21년도 고점을 찍었던 자리를 지지라인으로 확보하고 있는 24년 초 지금 절호의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기반으로 따져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 자본가치 기반으로 따져도 성장성으로 따져도 아무리 봐도 앞으로 보나 위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저평가인 성화이텍, 기술적으로 보나 재무로 보나 성장성으로 보나 저평가인 성화이텍, 이걸 안 찍으면 무슨 종목을 찍겠다는 겁니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성화이텍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